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3월 21일 단밤 주식 클래스의 찌남케입니다. 네, 코롱 티슈진 회계감사 보고서가 이제 나오는데요. 지금 3월 23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제가 이거 본다고 뭐 내용이 바뀌거나 뭐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나올 게 안 나오거나 안 나올 게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또 제가 이 부분 전문가도 아니고요. 뭐 회계사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번 본다 이렇게 보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2019년 4월 1일 날 이제 인보사 사태가 났고요. 2019년 1분기 분기 보고서 1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나온 분기 보고서가 이제 나왔는데요. 이거 이제 링크 가서 이제 보시면 감사인의 감사 의견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 정도 돈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내부 회계 관리 제도, 당사는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내부 회계 관리자가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대한 문제점 또는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한 사례는 없습니다. 감사인은 포롱 티슈진의 2018년도 12월 31일 현재의 내부 회계 관리제도의 운영 실태 보고서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상기 경영자의 운영 실태 보고 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 회계 관리제도 모범 규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이제 2018년도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2018년도 이제 보고서라는 얘기인 거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도 이제 8월 29일 반기 보고서, 2019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영회계 이제 법인 감사 의견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감사인의 감사 의견, 의견 거절이 나왔죠. 당반기 해가지고 의견 거절의 근거. 회사는 2017년 4월에 위탁 생산업자인 론자로부터 골관절염 치료제의 주요 구성 성분 중 하나인 형질전환 세포의 기원이 연골 유래세포가 아니라 신장 유래세포라는 분석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회사는 미국에서 임상 3상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미국 식약청에 FDA를 제출한 목적으로 형질전환 세포에 대한 분석을 바이오 릴리언스에게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형질전환 세포의 기원이 회사가 2005년 중 미국의 FDA에 제출한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연골 유래세포가 아닌 신장 유래세포라는 잠정 결과 및 최종 결과를 2019년 2월 및 3월에 여기로 이제 통보받았고요. 회사는 이러한 사항을 미국 FDA에 통지하였고 임상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인은 회사가 상계와 같이 론자 및 바이오 이거의 형질전환 세포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통보받은 사실을 당 2분기 중에 알게 됐습니다. 한국권에서는 코오롱 시장 상장 규정에 근거하여 회사가 상장 심사에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 기재 또는 누락 내용인 투자자 보호를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결정했고요. 이에 따라 본인은 이러한 상황이 부정이나 오류에 기인했을 가능성을 포함하여 내부 통제 전반에 대한 신뢰성의 의문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로 인하여 당반기 재무제표의 구성 요소들에 관하여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본인은 동사유로 인하여 정기 및 정기 이전 재무제표에 포함되었을 수도 있는 왜곡 표시가 당반기 이전의 재무 상태, 재무성과의 현금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본인은 이러한 제한 때문에 반기 재무제표 검토 준칙에서 요구하는 충분하고 적합한 검토 절차를 취할 수 없었습니다. 보면은 뭐 결국에는 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2019년도에 나온 그 연골에서 293으로 바뀐 거, 그 다음에 2017년도에 이제 알았다라는 거, 요거 이제 두 가지가 이제 문제로 이제 나머지 부분들을 다 가져간 거거든요. 근데 연골 유래세포를 293 세포로 알았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판결문을 봤지만 형사랑 행정에서 소위 뭐 식약처의 어떤 판단을 그 착오와 또 오류를 일으키기 위해서 일부러 이거를 이제 몰랐다라고 이제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2017년도 관련돼서는 형사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기소 내용에서 빠진 거는 정말 2017년도에는 경영진이나 그 어떤 사람도 특별하게 알 수 없었다
라는 쪽으로 귀결된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항으로 촉발된, 그러니까 트리거가 된 거죠. 트리거가 된고 그 밑에 것들은 요 두 개가 이제 틀렸으니까 이제 믿기 어렵다는 내용인 건데 어떻게 판단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제 회계 의견 감사 의견을 보면은 여기 이제 감사 의견 보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이제 똑같은 내용이고 아까 쭉 읽어드렸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이에 따라 본인은 이러한 상황이 부정이나 오류에 기여를 했을 가능성, 재무제표 구성용에 관해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고, 검토 절차를 취할 수 없었다고 이제 하죠. 이제 그래서 2020년 3월 16일 사업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감사보고서 제출 금일 3월 16일 감사보고서 제출해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 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 거절임을 공시하였습니다. 생당 폐지 절차가 이제 나오고 이렇게 3월 24일에 정기 주주총회를 했고요. 여기 이제 한성수 코로인더 미래기술원장님이 이제 선임이 되죠. 그래서 이제 한성수님이 이제 노문종 대표님하고 이제 공동대표 체제로 가게 됩니다. 여기 이제 김선진하고 이장익님이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한미파마가 한미약품에서 오셨나봐요. 그리고 여기 이장익님은 연세대학교 약학교사 교수님, 그다음에 서울대학교 교수님 하셨던 분이고요. 코롱티슈진 사회이사로 이제 재선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서 2020년 3월 30일 날 감사인 미선임으로 당사는 상장 외국 기업으로서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 제3조 2항 3항에 의거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외국 기업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기존 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과 감사계획이 종료했습니다. 2020년 신규 감사인 선임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20년 신규 감사인 선임 시 신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2020년 4월 16일 날 코롱티슈즈는 기타 시장 안내 연구개발 기업 상장관리 특례 적용을 받는다고 이제 공시를 했죠. 4월 16일 날. 그래서 동사는 코스닥 상장규정 28조 3 및 동규정 시행세칙 28조 2에 의거 20년 4월 14일자로 연구개발 기업 상장관리 특례 적용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링크를 가면 보면 거래소 연구개발 특례 내후년까지 관리 종목 면제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관리 종목이 안 된다는 얘기는 이거예요. 재무적으로 연구개발 상장 특례 적용에 따른 향후 5년간 연속 영업 손실을 기록해도 관리 종목에 지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지 얘가 뭐 관리 종목이 꼭 안 된다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 2018년 관련 규정을 완화해 일정 요건에 충족한 기업은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요건은 연구비가 30억 이상이거나 매출액 대비 5% 이상, 시가총액 1,000억 원, 자기자본 250억, 상장 후 1년 경과, 전문평가원으로 기술평가 등과 BBB 이상 충족한 종목들을 상대로 영업이익이 안 나와도 괜찮다라는 거를 이제 부여받았다는 거죠. 2020년 7월 21일 날 그리고 이제 사회이사 누군가가 이제 27억 원에 관련된 횡령 이제 혐의가 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게 또 그 관련된 동사는 2020년 7월 21일 횡령, 배임, 혐의 발생 사실을 공시하였고요. 이에 관련하여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 38조 2항 5목, 남목 및 동규정 시책 33조 11항 2호 의거해서 의정 실제 사유가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8월 19일 날 이제 수출입은행 풋옵션 만기가 이제 됐죠. 그래가지고 코오롱 생명과학이 한국은행 간 풋옵션 행사에 따른 코오롱 티슈진 전환주 11만 7,647주를 이제 취득을 했는데 11만 7,647주를 얼마에 했냐면 12만 원에 취득을 했습니다. 지금 8,000원이니까요. 10배가 뭐야? 10배. 네, 어쨌든 엄청나게 이제 낮은 가격인데 지금 12만 원에 이제 11만 주를 취득한 게 됐고요. 2020년 8월 28일 날 이제 반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제 서현 회계법인 감사 의견이 나왔는데
여기 보면 감사인의 감사 의견 거절. 의견 거절. 주1이 이제 한영 외계법이니까 이건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아까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의견 거절 2가 이제 주2인데, 기초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범위의 제한.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 기간의 재무제표는 한양회계법인이 감사하였으며 2020년 3월 16일자 감사보고서에서 감사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동사유로 우리는 회사의 2020년 1월 1일자 재무제표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으며, 또한 대체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기초 재무제표에 대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기초 재무제표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는 왜곡 표시가 당반기 말의 재무 상태, 당반기 재무 성과와 현금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회계 부정에 의한 회계 처리 위반 가능성 사유 미해소. 전임 감사인에 의해 제기된 회계 부정에 의한 회계 처리 위반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의 사유가 당 반기 말 현재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부정이나 오류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을 포함하여 내부 통제의 전반적인 신뢰성에 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당반기 재무제표의 구성 요소들에 관하여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동사유로 인하여 정기 및 정기 이전 재무제표에 포함될 수도 있는 왜곡 표시가 당반기 말에 재무 상태와 현금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왜냐면 이제 전분기 것까지 다 이제 전 사업년도 것까지 2017년, 18년, 19년 것까지 이제 다 이제 물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한영이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죠. 이제 자기는 이제 저거 하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2020년 8월 28일 날 또 반기 보고서가 나왔죠. 2020년 1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10월 30일 거까지 일 겁니다. 아마 10월 30일이고 잘못 쓴 것 같고요. 감사 의견 이렇게 나왔고, 링크를 가서 또 보면 9월 30일까지네요. 9월 30일까지고 똑같은 내용이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왔고, 그리고 나서 2021년 1월 21일에 이제 한영회계법인에서 이제 감사 보고서 다 제출했는데 다 이제 박살 내고 나갔죠. 전부 의견 거절 때리고 나갔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사의 2016년, 17년, 18년, 19년 외부 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은 2020년 3월 16일자 감사보고서에서 당사의 2019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 표명을 거절하였고, 또한 2019년도 감사 의견 표명을 거절한 근거와 관련된 영향이 2016년, 17년, 18년도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기재한 바 있습니다. 당사는 2019년도 감사 의견 변형을 치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기감사인에게서 과거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를 받는 방안과 2020년 외부 감사인 감사인에게서 2020년도 기초 잔액에 대한 감사를 포함해 감사를 받는 방안을 두고 검토한 끝에 진행 중인 당사 및 당사 임원에 대한 형사소송에 전혀 관련이 있지 않은 독립적인 당사 감사인에게 2020년도 기초 잔액에 대한 감사를 포함하여 감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의 문제 어떤 거냐면 이제 서연에서 다 하겠다는 거예요. 서연에서 다 하겠다는 거고, 제가 이제 파악한 바로는 2020년 거가 적정이 나오면, 일단 요거가 적정이 나오면 회계 문제를 좀 풀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고, 주담한테도 그렇게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걸 적정을 받고, 이걸 이제 적정을 받고, 이제 나머지 거 뭐 19년, 뭐 18년, 17년도 거를 이제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된 것도 이제 다시 감사를 받고 하는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번 보면은 정기 감사인은 그러니까 한영은 2016년, 17년, 18년에 대한 재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감사보고서 제작성하여 의견 교전을 표명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당사와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정기 감사인과 재감사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감사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감사인과 감사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발생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기대되는이라고 써놨는데, 그러니까 좀 새로운 데가 와서 보면 좀 다르지 않겠느냐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영은
좀 위험 요소가 있죠. 왜냐면 그 전까지 다 적정 때렸다가 이 사태로 이제 물고 늘어지는 거에 관련돼서 한영이 책임지기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앞에서도 우리가 이제 잠깐 봤지만 이거의 문제는 2017년도에 론자와 그다음에 19년도에 바이오 거기서 이제 293 세포로 알려진 거, 그리고 요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처음에 기재된 게 연골에서 293 세포로 변해진 거, 뭐 이런 거 관련된 내용인데, 앞에서도 아까 얘기했지만 특별하게 형사나 행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없었다라는 부분이 우리에게 조금 더 유리한 게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됐고요. 그래서 2021년 3월 31일에 이제 주주총회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감사 보고, 영업 보고, 내부 회계 관리 제도 운영 실태를 이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주총회 이제 의견 거절인데, 지금 현재 2020년 3월 24일 날 의견 거절이 나왔고, 이렇게 쭉 돼서 한성수, 김선진, 이장익님, 그 다음에 김영 누군가가 이제 재선임이 됐죠. 여기 이제 김민성님이 이제 신구 선임이 돼요. 요번에 이제 새로 나오는 거기에 이제 코오롱 윤리경영실에 계셨던 분이고, 코오롱 베니티 재무전략실, 코오롱 티주진 CFO 및 한국지점장 20년부터 지금 하고 계신데, 지금 뭐 믿을만한 소식통에 의하면 김민성님은 회계사 출신으로 알려져 있고, 실질적으로 뭐라 그래야 되죠? 그 이제 코롱에서 이제 내려보낸 사람이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이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지금 최선을 다하는 걸로 보고 있고, 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의견 거절이 나온다면 이제 어떻게 이제 또 뭐 저기까지 가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뭐 소송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고 해서 회사에서 최선을 다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터진 직접적인 원인이 연골세포가 293 세포였다. 2017년도에 받은 바가 있는데 그거를 아무도 몰랐다라는 부분이라면, 지금 행정이나 형사에서 2017년도에 받은 이메일 관련돼서 이런 방구도 없는 거 하나라, 그 다음에 연골세포가 293 세포로 바뀌었다는 거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 전혀 몰랐다라는 거, 2019년도 3월에 처음에 알았다라는 거, 근데 그 문제고, 그거에 의해서 뭐 저는 이제 뒤에 숫자가 바뀌는 것을 코롱 티슈진이나 코롱 생명과학이 뭐 사주했거나 그렇다고는 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 것만 본다 그러면 2019년도에 사태가 터졌고 2020년도에 회계를 할 때 지금 거래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고, 어차피 영업이익이 적자 나고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5년 적자가 나도 문제가 없는, 그러니까 상장 폐지 혹은 관리 종목으로 가지 않는 그 조건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그 특례 상장 그 부분 받은 입장인 티슈진에서 굳이 숫자를 바꿔가면서 뭐 영업이익을 늘린다거나 뭐 플러스 전환시킨다거나 뭐 마이너스를 확대한다거나 뭐 이런 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부 통제에 관련된 거를 어떤 거를 보는지 이제 제가 뭐 듣기는 했는데, 뭐 가령 뭐 사업비 승인하고 할 때 이제 적정한 어떤 절차를 했느냐, 혹은 뭐 그 뭐죠? 그 서류라든가 혹은 이렇게 결제하는 게 뭐 적법한 형식으로 됐느냐, 뭐 이런 부분을 본다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숫자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에는 제가 동의는 하지만, 특별히 회사 입장에서 회계를 만져가면서 굳이 이따구로 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이라 그러면 일정 부분 1심에서 대충 좀 파악이 나온 게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법원 판단이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 또 그런 개연성은 많이 없다. 일부러 회사에서 난리를 쳤거나 그러니까 뭐 어떤 뭐 사기를 치기 위해서 뭐 한 거는 아니지 않느냐. 물론 이제 사기를 치기 위한, 혹은 이제 좋은 말로 하면은 제도를 충분히 이용해서 빠져나갈 구멍으로 빠져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누드 마우스 관련된 부분을 최대한 이제 보고를 안 하고 넘어가는
방향으로 회사 측에서 이야기한 건 맞지만 그거를 제대로 판단 안 한 식약처의 문제가 있다고 이제 법원에서 결정 내린 거를 본다면 회사에서는 주어진 제도 안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았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제 내부 통제와 어떤 사실 여부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저도 좀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23일이니까 이제 월요일, 화요일 이제 이틀 남았거든요. 그래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것도 기대하지 말고 어떤 것도 낙심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괜히 기대하고 있다가 실망하느니 차라리 낙담하고 있다가 좋은 결과가 나와서 환호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이 종목을 쉽게 과연 바로 상장 폐지를 시킬 수 있느냐라는 부분하고 여기 이제 걸려 있는 분들이 몇만 명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분명히 거래소도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감사 의견이 가장 중요하기는 한데 뭐 지금은 제가 이 화면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뭐 이제 돈도 더 주고 서현에게 좀 열심히 잘해달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영상을 안 만들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이게 제가 아는 게 거의 아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안 만들려고 했는데 만들어 달라는 분이 있어서 제 판단은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하지만 뭐 그렇게 크게 기대는 하지 않는다. 뒤통수를 너무 많이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뒤통수에 철판 깔고 그냥 지켜보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걸려있는 돈과 노력, 시간들이 많은 거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물리적으로 회사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주주가 요청한다고 그걸 해줄 리가 없잖아요. 회사에서도. 가령 애가 떼를 쓴다고 애한테 100만 원짜리 자동차를 사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좀 여유롭지 않더라도 좀 무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상태를 가지고 상황을 맞이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